사실 갭 투자를 고려할 때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민감하지 않겠습니까? 이 금액적인 부분, 얼마나 투자를 하는지입니다. 이 차액만큼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 갭 투자라고 부르는 만큼 굉장히 이 차액을 얼마가 적당할지에 대한 항상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마다 각각의 가격들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차액을 생각하는 그 가격들이 다 달라요. 제가 예전에 소개를 해드렸지 않겠습니까? 300제 갭 투자 2291채, 우리나라 부동산 제 넘버 원 부자도 마찬가지지만 이 두 분 같은 경우는 1000만원을 얘기를 하셨죠. 분석을 했었는데 1000만원이 해당되는 그 답을 고를 수가 있었는데, 추측을 해서 그렇게 답을 얻었는데, 다른 그런 갭 투자도 마찬가지 1000만원을 얘기를 하느냐? 아니죠. 한 2천만원, 3천만원, 심지어 1억을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이렇게 각각의 그 전문가들이 다 각 해당되는 자신들만의 생각하는 그 갭들이 달라요. 왜 이렇게 갭이 다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정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정답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같이 똑같이 갭은 얼마다 라고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각각의 생각에 따라서 그 갭이 다 달라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갭은 전세가와 매매가 그 차액이죠. 그렇다는 것은 두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매매가와 전세가죠. 전세가가 높고 매매가가 상대적으로 또 높다라고 하면 그 갭은 유지가 되겠지만, 그대로일 때, 매매가가 그대로일 때는 그 갭은 작아지겠고요. 전세가가 그대로지만 매매가가 더 낮게 매매를 했을 때 그 금액도 역시나 달라집니다. 작아지겠죠. 이렇게 어떤 가격에 사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아파트를 꾸며서 전세가를 높일 수 있는 그 노하우에 따라서 그 갭적인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보일 수가 있겠죠. 고수일수록 그 갭은 굉장히 작아지지 않겠습니까? 급매로 사고요. 그리고 그 전세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그 자신만의 방법들이 있다면, 이런 가정이 들게 되면 훨씬 더 작게 이런 갭들에 대해서 투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지역들에 따른 그 갭들이 또 달라요.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갭이 크죠. 20억, 30억 하는 그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갭은 5억, 막 6억 이렇게 하는 아파트부터 시작해서 좀 고가의 아파트는 1억이 그 갭이 그렇게 잡혀있는 고가의 그런 갭들이 잡혀있는 곳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저 지방 같은 경우는 그 갭이 작아지겠죠. 그렇듯이 이렇게 지역에 따라서 또 갭이 또 달라집니다. 사실 하지만 그 지역에 따른 그 갭들을 분석을 해보게 되면 상대적인 가격들이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라는 단지에 있는 아파트가 똑같은 A라는 단지 아파트, 그리고 B라는 단지 아파트가 있다고 쳐봅시다. A라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다 지어졌고 위치로 비슷하다는 가정하에 상대적인 그런 갭이 존재하죠. 똑같은 평형이라고 하더라도 A라는 단지 아파트는 갭이 3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B라는 단지의 아파트는 2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어디가 빨리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겠습니까? B겠죠. 갭이 작으면 작을수록 높아집니다. 올라갈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보통 일반적으로 갭 투자 같은 경우는 전세가가 밀어 올리죠. 매매가를. 그렇기 때문에 차익이 작으면 작을수록 밀려 올라가는 그게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적인 막 1억 정도의 그 갭이다. 그렇게 뭐 비싼 고가의 아파트가 아님에도 1억 정도가 차이가 난다. 그럼 굉장히 문제가 있는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는 미분양이 낮다든가 아니면 주변에 막 수급상 굉장히 많은 물량들이 쏟아졌다거나 제대로 제값을 못 받는 그런 아파트 같은 거 시간이 걸리겠죠. 이 갭적인 부분이 차익이 작아졌을 때 올라가니까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대적인 가격들이 존재를 하지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가 투자하는 방식은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내의 아파트. 사실 좀 더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면 사실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500만 원을 보고 있어요. 저는 1000만 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투자는 500만 원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500을 투자를 해요. 굉장히 작죠. 500 정도의 그 갭적인 부분에 있어서 고려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 훨씬 더 그 금액이 작아질 때가 많아요. 워낙 보수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는 1분 투자 방법이라든가 금매 확인법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엑셀 파일로 굉장히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이제 매매를 하다 보니까 이런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빠삭하게 그렇게 알고 투자를 해서 그 갭적인 부분을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에 산다라면 얼마가 정도가 갭이 생기겠다라는 것을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또한 이제는 장기 투자, 사실 갭 투자 같은 경우는 단기로 이렇게 투자를 하는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300채, 2291채에서도 마찬가지. 길게 가져간다. 팔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평생 가져간다. 저는 투자를 할 때 항상 그 부분을 염두를 하고 있어요. 팔지 않을, 평생 가져가도 될 만한 그런 아파트를 투자를 한다는 그 개념으로 하나 둘씩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500만 원이라는 그 가치를 대입을 하다 보니까 훨씬 더 그 갭은 작아진다라는 측면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생각할 겁니다. 사실 작은 그런 갭보다 오늘도 그 뉴스에 나왔죠. 고가의 그런 아파트, 갭이 크죠. 그런 아파트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갔다라고 하는데 그런 객관적인 자료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 질문에 저는 답해드리죠. 저는 그 해당되는 그 고가의 아파트 갭이 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 그릇을 담아내기는 힘듭니다. 부자의 그릇이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지 않겠습니까? 제 그릇은 그거를 담아낼 그릇이 안 돼요. 저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으로 작은 갭, 하락갭이 잡혀있는 그런 갭들에 집중을 합니다. 사실 그렇다라고 하는 거는 좀 오래 기다려야겠죠. 사실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급매로 사야 되고요. 이제 전세가도 제대로 받아야 되는 만큼 수급적인 상황까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까지 고려를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도 기다립니다. 계속 기다리는데 안 구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투자하지 못하나요? 아니죠. 투자를 오래 하면 할수록 느껴지는 거는 뭐냐면 A라는 지역이 존재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A라는 지역이 핫한 그런 지역이 있으면 B라는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 항상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B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C도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여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투자처가 있다라고 했을 때 상대적으로 그런 급매 물건들을 다룰 확률이 굉장히 높지 않겠습니까? 이 덫을 그렇게 다 놔두기 때문이죠. 덫이 관심 있는 A라는 지역, B라는 지역, C라는 지역, D라는 지역을 4가지를 보는 그런 곳에서 급매 가격들을 많이 얻을 수가 있을까요? 4군데를 동시에 이렇게 모니터링 한다라면 4군데를 돌리는 게 훨씬 더 찾을 확률이 높겠습니까? 아니면 A라는 지역에서 급매를 기다리는 그런 부분들을 찾기가 쉬울까요? 굉장히 이제 다양한 투자처를 확보를 해놓는다라고 하게 되면 훨씬 더 급매를 접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안 나온다고, 좋은 가격에 안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다른 지역으로 눈을 돌리면 돼요. 그 A라는 지역만 고집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 아까 말씀드렸던 500의 갭, 보수적으로 1000 정도면 적당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500의 보수적인 그런 갭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지역들을 잘 분석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한두 개 분석을 해서 막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입지라든가 이 교통만 보고 바로 투자를 해서 굉장히 상대적인 결과가 좋았다. 그런데 10개 이상을 봤던 사람이 똑같은 성공을 거뒀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 시간을 투자의 개념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B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투자는 단기가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투자를 했을 때 결국에는 그 격차는 벌어지겠죠. 누가 앞설까요? 굉장히 고려하는 변수가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더 객관적인 시각을 갖추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객관적인 보는 시각을 기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유동인구라든가 이런 상주인구의 변화, 그리고 앞으로의 그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는 그 유입, 기업들에 대한 유입에 대한 정책 변화라든가 굉장히 고려할 사항들이 많죠. 주변에 이제는 도로가 형성이 된다라는 측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갭 투자를 했을 때 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거 알려드리면서 공항 오픈했을 때 진짜 썰렁했어요. 그리고 면세점물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다들 미친 짓이라고, 자영식이 또 미친 짓 하네 그랬어요.
갭 투자 금액 과연 얼마가 적당할까요? 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저는 온리 몰입합니다.